안녕하세요. 라라의 행복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밖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는 것처럼 아름답기만 하면 좋을 텐데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노년을 미리 준비한다면 유쾌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 말하는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입니다. 지은이는 B.F. 스키너와 마거릿 E. 본, 옮긴이는 이시영, 펴낸 곳은 길벗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스키너의 노년기에 대한 논문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되면서 다시 책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행동심리학자인 스키너가 쓴 책이라 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스키너 상자 들어보셨나요? 상자에 갇힌 생쥐가 실수로 지렛대를 누르게 되면 먹이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지만 다음에는 먹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지렛대를 누르게 됩니다. 먹이라는 상을 통해서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심리학 이론은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칭찬 스티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책의 내용은 원 제목인 노년을 즐겨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서라고 볼 수 있어요. 10장에 걸쳐 즐거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10가지를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마음, 50 이후를 생각한다. 2장 환경,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든다. 3장 생각, 생각을 분명하게 하라. 4장 일상, 생활을 바쁘게 보내라. 5장 관계,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라. 6장 과거, 기억을 소중하게 여겨라. 7장 몸, 세상과 끊임없이 접속하라. 8장 감정, 언제든 기분 좋게 지내라. 9장 태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에 대해서. 10장 역할, 즐거운 노년에 보내는 칼체.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라면 그 나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언어도 조금이라도 배워놓듯이 노년이라는 낯선 나라에 갈 것이라면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노년이라는 나라는 화려한 안내책자가 나오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화려하고 매력적인 안내책자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노년이라는 나라, 말이 참 적절하게 와 닿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나쁘지만은 않으며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운다면 더 나은 인생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젊을 때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는다면 수월하게 미래의 계획을 짤 수 있다고 합니다. 스키너가 노년을 직접 경험하면서 썼기 때문인지 불안정한 심리, 신체적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남는 내용들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함께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의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사랑입니다. 50 이후를 생각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제시한 것들 중 한두 가지쯤은 당신에게 그럴듯해 보일 것이다. 그것을 시도해보라. 진지해야만 노년을 즐길 수 있다고 웅변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반드시 즐거운 방법을 택하여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는 두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이 아주 만족스럽게 즐기는 단계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려면 첫 번째 단계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즉,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도 즐거운 작업일 수 있음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다. 당신은 그저 노년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한다. 노년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되는 만병통치약을 제공하려는 건 아니다. 어느 연령층이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삶의 즐거움이란 캐면 덩어리째 나오는 황금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 알 한 알 모아야 하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착실하게 괭이질하는 자는 반드시 풍요로운 광맥을 찾아낼 것이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어려운 노릇이다. 그래서 집 안에서의 생활부터 즐거울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바꿔야 한다. 어디서 살든지 집안 전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를 쓴 심리학자 홀은 은퇴한 뒤에 집의 다락부터 훑어 내려가면서 쓸데없는 물건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는 이 작업을 폐기물 처리 작업이라고 불렀다.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 안전한 것이 즐거운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의자는 앉고 일어서기 쉬운 것이어야 하며 침대에서 자주 떨어진다면 침대 옆에 안전 가드를 대라. 모든 계단에는 난간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가에 달려있다. 즐겁고 보람있는 일을 하든 하기 싫어 벗어나고 싶은 일을 하든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 인생에서 두 번째 50년을 행복하게 보내는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가를 어떻게 선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생각을 분명하게 하라. 분명한 생각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끝내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후회를 하곤 한다. 생각할 태세를 갖추고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느리다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특히 노인들은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사실 내 능력에 맞추어 노인답게 찬찬히 배워간다는 것은 충동적인 젊음에게 없는 장점이다. 신중한 속도로 생각하는 일은 나이에 상관없이 바람직하다. 생활을 바쁘게 보내라. 때때로 당신은 이제는 일이 즐겁지 않고 옛날에 얻었던 만큼의 성과를 더 이상 얻지 못하므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를 맞는다. 하지만 일의 결과가 예전만 못해도 너무 쉽게 놓아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의무감에서 벗어나 일의 순수한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새로운 멋이 필요한 순간, 서로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한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울리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느낄 것이다. 은퇴 시기가 되면 이런 문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이다. 가정주부인 경우엔 문득 배우자가 자기 집에 쳐들어온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곤 한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과 편안하게 어울려 지내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좋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여겨라. 기억력의 감퇴는 노쇠를 알리는 가장 뚜렷한 증상이다.
때때로 당신은 이런 기억력의 감퇴를 점잖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내고 싶었던 이름이 바로 당신 이름이었지 라고 말해서 그 친구를 즐겁게 해줘도 좋다. 예전보다 자주 화가 난다면 분노의 일부는 실패로부터 온다. 당신은 바늘의 실이 꿰어지지 않거나 아무리 꼭 잠그려 해도 계속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수도꼭지에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분노는 무의미하다. 그런다고 바늘에 실이 꿰어지지도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실을 꿰어줄 사람을 찾는다든지 구멍이 더 큰 바늘을 마련하는 것 또는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편이 낫다.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제안들이다. 당신의 분노와 씨름하지 마라. 분노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라. 성공적으로 품위를 지키는 법.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14살이었을 때는 16살처럼 보인다는 말에 신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20대 전반 어느 때부터인가 반대가 된다. 25살이었을 때 30살같이 보인다고 하면 또는 60살을 70살로 본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현재의 나이를 정말로 즐기고 있다면 젊어 보인다는 말에 기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는가? 그 연세처럼 보이지 않아요 라는 칭찬에 적절한 대답은 내 나이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인답니다. 이다. 젊어 보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자기 나이처럼 보이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품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현명한 사람.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돈 많고 현명해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건강을 유지하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현명함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명하다는 것은 존경받는 노인의 특징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나이 어린 사람들보다 잘 단련되었고 원숙하다. 또 여러 갈래의 길 중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안다. 노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지혜는 노년 그 자체다. 많은 나이로 인한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당신이 정말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면 스스로를 권위자라고 느껴도 좋다.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비법을 배우려고 당신에게 올 것이고 어쩌면 당신은 그 비법을 누설하지 않으려고 짐짓 인색하게 굴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재미있는 면을 본다. 익살스러운 코미디에 당하는 역할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늘 뜻밖의 결과 때문에 곤욕스러움을 겪는다. 라이터를 켜려고 하면 라이터가 땅에 떨어지고 촛불을 훅 하고 불면 꺼지는 듯 하다가 다시 켜진다. 그래서 다시 훅 불어보지만 소용이 없다. 그다지 재미있지 않은 이런 종류의 익살은 이 세상이 노인들에게 하는 장난과도 같다. 어두운 식당 안에서 앞에 앉은 친구가 채소 샐러드를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뜬 것도 모르는 채 이야기를 계속한다. 또는 애써 사람들의 대화에 끼었는데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다른 얘기로 착각한 상태로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결국은 자신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만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자 웃어댄다. 그러나 당신 자신도 같이 웃을 수 있을까? 우리는 유머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유머 감각이 없다면 유머 감각이 없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에 인생 자체가 끊임없이 익살인 사람도 알고 있다. 도대체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더욱 관심이 가는 질문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재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은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연인이나 가족에게 그날 일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유머로 그 일들을 이야기한다. 이 두 태도의 결과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리가 불평을 하면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반면 유머로 넘겨버리면 그 재수없는 날의 저녁만큼은 그래도 즐거운 시간으로 바뀐다. 우리가 우습다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불쾌하고 고통스럽다고 부르는 일들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젊은 친구가 엉덩방아를 찢는 모습은 우스운 일이지만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면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니다. 우리말을 못하는 외국인의 이상한 문법은 듣기에 재미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연설은 듣기에 괴롭다. 위트 있는 말은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을 즐겁게 해준다. 그러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게 들리느냐, 불쾌하게 들리느냐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을 듣기 전에 웃고 있었다면 계속 웃게 되기 쉽다. 그렇기에 재미있고 우스운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방청객을 위하여 방송 전에 특별히 바람잡이 연예인을 내세워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사람들에게 노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텔레비전 쇼를 보거나 재미있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일들이 노인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나 사망 기사를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다. 노쇠에 따른 여러 가지 약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미있는 면을 봄으로써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너무 불쾌하지 않았던 1월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거기서 성공한다면 당신은 예전에 불쾌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마저 소재로 삼아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즐거운 노년에 보내는 갈채. 아무리 노년의 마지막 장을 잘 썼다 해도 모든 사람이 위풍당당한 노인 배역을 연기해내지 못할 것이다. 평안함, 현명함, 자유, 품위, 유머 감각 등의 역할 요소를 다 챙기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노인 연기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잘 짜인 각본을 따라 그 역할을 잘 해내려는 준비를 하다 보면 당신은 불쾌감과 성가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이며 좋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게 된다. 남아있는 불쾌감은 유머 감각이 없애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조금씩 준비해두면 성취하기가 훨씬 쉽고 노년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즐겨야 할 숙제로 생각해왔다면 더 많은 준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평안하고 품위 있고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세계를 건설해 놓았다면 위대한 연기뿐 아니라 정말로 훌륭한 마지막 장을 직접 썼다는 점에서
당신은 곱절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것이다. 오늘은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과 함께 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고 즐기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즐겁게, 유쾌하게 유머를 잃지 않는다면 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두면 참 유용할 것 같고요. 마무리로는 이 책의 노년에 대해 나오는 명언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아함이 깃든 주름살은 사랑스럽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일은 새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닮았다. 빅톨 위고. 잘 활용하는 방법만 안다면 노년은 온통 즐거움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다. 세네카. 나이 드는 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 그것은 나 자신에게 달렸다. 다이첸 본 퍼스텐버그. 화가 파블로 피카소,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80대와 90대에도 여전히 작품 활동을 했다. 만일 누군가가 그들이 70대일 때 당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그들의 활동을 말렸다면 어찌 됐겠는가? 마거릿 엘웰. 하늘은 우리를 편안히 해주기 위해 늙음을 주었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하기 위해 죽음을 주었다. 장자.